자, 수사의 종결입니다. 자, 보시면, 자, 수사 종결권은 경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검사만 할 수 있었죠. 형사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경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저 검사 얘기인데요. 검사가 만약에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수사를 못하는가? 이 문제인데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판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재판처럼 확정력이라는 것, 즉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사정이 변경되어서 그렇죠? 어떤 새로운 증거물이 확보되었거나 아니면 뭐 정권이 바뀌었거나 그랬다면 언제든지 다시 공소 제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종결권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옛날에는 검사만 할 수 있었는데 개정된 형사법에 따라서 경찰이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검사는 경찰처럼 전반적으로 못하고요. 일정한 제한된 부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나중에 또 형사법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요. 그때 가서 또 다시 개정된 형사법을 배우기로 하고 일단은 형사법, 현행법은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 외에 밑에 보시면 공수처도 있는데 공수처는 굳이 뭐 공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굳이 공수처 관련된 법은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종결 형태 나와 있죠. 공소제기, 수사 종결 처분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불기소, 그 다음에 타관 성취. 타관 성취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다른 곳에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은 여기 나온 적이 있었죠. 공소 취소라든 것, 그 다음에 공소 기각이라는 것은 종결 형태로는 거론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경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경찰의 종결권. 자, 밑에 수사 준칙할 때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법원 송치, 검찰 송치, 불송치 등이 있고 수사 중지도 있고 뭐 이송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 밑에 부수 절차 우리 앞에서 배운 적 있죠? 자, 245조의 5에서 배웠습니다. 혐의가 있을 때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는 뭐죠?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역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는데 언제까지 하라? 빨간색으로 90일 동그라미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이후의 경우에 이후가 바로 이거죠.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를 말합니다. 역시 여기는 7일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리고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와 그 이유를 배우자 등 피해자, 고소고발인 등에게 통지해 주면 됩니다. 앞에 거는 90일, 여기 거는 7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검사 갑니다. 검사. 자, 밑에 공소직이 나와 있죠?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서 수행한다. 검사는 언제 공소 제기합니까?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을 구비했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정이 될 때 검사는 공소 제기하겠죠. 자, 공소장이라고 하는 서면을 법원에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약식명령 청구 역시 마찬가지로 공소 제기 동시에 서면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검사는 공소 제기권도 있지만 불기소 처분권도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 협의 불기소 처분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기타가 나올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 협의 불기소 처분인데 출제가 되느냐 이거 출제가 되느냐 출제가 되면 공부하는 것이고 출제가 안 되면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협의 불기소 처분으로 거론되는 것이 여기 보시면 혐의 없음이 하나 있고요. 죄가 안 됨이라는 것도 있고요.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용이 많죠? 그 다음 가보면 각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총 몇 가지 나옵니까?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네 가지 각각의 점점 여기 점점 여기 점 많고요. 그 다음도 가보시면 각하도 점이 많잖아요. 그치?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섞어서 낸다는 얘기인데 출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건 적지 마세요. 옛날에 경감부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승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검찰도 있잖아요, 검찰. 그 다음에 이제 채용, 경찰 채용. 가면 경찰 채용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때는 경찰 채용이 20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 7급은요, 검찰 7급은 25문항입니다.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문항수가 늘어났죠? 여긴 40문항이고요. 경관이 옛날에 40문항이었는데, 그쵸? 근데 이것이 이제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40문항이 아니고, 형법, 플러스 수사증거라고 해가지고, 요, 이제 40문항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할당된 문제가 몇 문제죠? 12문항이죠, 12문항. 여기도 12문항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형사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옛날에는 경찰 채용은 옛날에 20문항이었을 때도 안 나왔지만 지금 더 양이 줄어드는 거죠. 경관은 40문항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출제가 되었었는데 지금 12문항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부분은 승진 쪽에서 좀 나와요. 소량 나온다. 기출문제 가면 소량이 나와 있어요. 경관문은 옛날에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12문항 줄어서 나올 가능성이 좀 약해졌다 이거예요. 검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5문항일 때에도.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기출된 부분을 전제로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일단은 뭐 혐의 없음, 여기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나와 있는데 어떨 때 이렇게 나눠지느냐, 구별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자, 우리 형법 배우신 분들 있죠? 형사법 배우신 분들은, 형법 배우신 분들은 일단 범죄라고 하는 것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요건이 구비가 되면 이 세 가지가 구비가 되면 범죄는 성립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성립 요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이 세 가지가 구비되면 검사는 기소할 겁니다. 그런데 일부 죄의 경우에는 처벌 조건을 요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는 소추 조건을 요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비했다면 검사는 기소할 겁니다. 공소 제기를 하겠죠. 그쵸? 공소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기소라고 하는 것은 기소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요 구성요건 해당성을 구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처분을 내리냐면 여기 나와 있지? 혐의 없음 처분을 해요. 혐의 없음 결정을 한다. 이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점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그게 바로 뭐야?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이 말이야. 또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그것을 우리가 증거 불충분이라고 그러거든. 그때도 혐의 없음 처분을 합니다. 자, 됐고 두 번째로서는 자, 요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없거나예요. 요때는 무슨 처분을 하냐면 밑에 나오지? 죄가 안 됨 처분을 합니다. 왜 죄가 안 됨 처분을 하냐면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없다는 말은 조각사유가 있다는 얘기거든.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 예가 밑에 나와 있죠. 여기 성립을 조각시켜주는 사유가 있을 때 그것이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란 말이지. 위법성 조각사유로 거론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당방위라는 것. 책임 조각사유로 거론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14세 미만자라는 것. 그쵸? 책임 무능력자이거나 그쵸? 이런 사유가 됐을 때 책임 조각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무슨 처분한다? 죄가 안 됨 처분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형법 맨 끝에 가면 범인 은닉죄, 증거인멸죄를 배워요. 근데 범인 은닉과 증거인멸할 때 친족이 해주잖아요. 친족이 해주면 그때 우리 다수설은 책임 조각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검찰에서는 죄가 안 됨 불기소 처분합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처벌조건, 소추조건.
처벌 조건이나 소추 조건을 구비를 못하잖아요. 구비를 못하면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이겁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합니다. 그쵸? 이거 처분합니다. 우리 처벌 조건, 소추 조건은 우리 저 앞에 수사 파트 할 때 조금 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친고죄 같은 경우 즉시 고발 범죄죠. 여기 고소나 고발이 없거나 할 때 또는 고소 고발이 있음에도 나중에 무효나 취소가 되었을 때 그때 방금 배웠던 이 부분이죠. 소추 조건이죠. 소추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합니다. 반의사 불벌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다든지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든지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는 뭐다? 소추조건 관련된 거죠. 소추조건 관련된 것이라서 공소권 없음 처분합니다. 또 처벌조건도 공소권 없음이라고 그랬죠? 처벌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네요. 일정한 법률에 의해서 형이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것이 친족상들입니다. 친족끼리 뭐 절도를 했다든지 그렇죠? 그랬을 때에 공소권 없음 처분합니다. 자, 그 위에 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확정 판결. 요 사면이 일반 사면이거든. 특별 사면 아닙니다. 일반 사면입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든지 법조문이 폐지가 되었다든지 요 네 가지가 뭐죠? 요 네 가지가 앞글자를 따서 확, 사, 공, 패네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어디서 배우지 이거? 시험 뒤에 가면 재판의 종류에서 그쵸? 면접 판결 사유가 되죠. 형소법 32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누가 내리는 거야? 면접 판결은. 법원이 하는 거지 법원이. 지금 무슨 말이야? 검사가 못 모르고 확정 판결 난 것인데 기소합니다. 사면 났는데 기소합니다. 공소시효 완성됐는데 검찰이 기소합니다. 법조문이 폐지가 됐는데 기소합니다. 그때 법원이 뭐야? 야 검사 너 술 마셨냐? 야 임마 이거 전부 다 확정 판결 받은 것이고 사면 받은 것이고 시효 완성된 것이고 법조문이 폐지된 건데 왜 기소하냐? 그래서 법원이 그때 면접 판결 때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법원에서 발견했다면 면접 판결 사유가 되지만 검찰이 미리 사전에 발견했다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건 검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게 법원으로 넘어가면 면접 판결. 이것이 검찰에 있으면 요게 공소권 없음.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통고 처분이 이행됐을 때 그때 검찰에서는 협의의 불기 처분합니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경감부 시험에서. 자, 그리고 이것도 잘 나와요. 사망했을 때. 법원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쵸? 청산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 공소권 없음합니다. 기출 많이 되었습니다. 승진에도 여러 번 나왔고 경감부에도 여러 번 나왔고 그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거 알아두세요. 동일 사건에 대해서 이미 공소가 제기됐어. 이미 미리 한 번 더 전에 됐어. 그랬을 때는 공소권 없음입니다. 제가 이것을 색깔 칠한 이유가 비교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 동일 사건이지. 여기 동일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각하야 각하. 불기소가 아닌 공소제기는 공소권 없음이고.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세요. 두 가지를 비교하라.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보면 자, 소년법이라든지 등등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그때도 공소권 없음 처분입니다. 그때는 형사재판이 아니고 이 형사재판 아니에요. 보호처분 가는 것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보호사건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결정드립니다. 됐고요. 그 다음 이거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죄가 안됨,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이 명백할 때 각하합니다. 각하. 그리고 또 직계전속 고소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직계전속 고발 못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고소 취소의 재고소에 있죠. 그것을 위반했을 때도 각하입니다. 각하.
자, 이거 기출입니다. 뭐냐면 고소권자가 고소해야 되는데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했을 때도 각하입니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고소 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든지 소재 불명되었다든지 진술을 청취할 수 없을 때 이때도 각하고 승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책임이 경미하다거나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또는 극히 적어서 수사할 필요성이 굳이 없을 때에도 각합니다.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 있어. 풍문으로. 그랬을 때 그러면 전해 들은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할 필요 있나요? 그럴 사이가 없잖아. 이때도 각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읽지 않으면 안 읽어요. 눈도 안 가고. 읽었다 하더라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같이 천천히 읽어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경간부라든지 승진해서 기출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쪽이 많이 나왔어요. 자, 요 공소권 없음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 각하 있죠, 각하. 요 각하,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 위에 나와 있는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되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다지 뭐 출제를 많이 안 되었었는데 양이 많은 이 공소권 없음과 각하 쪽에서 출제가 좀 몇 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좀 볼까요? 나머지 보면 이제 기소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소를 잠시 미루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형법이 검사가 형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잠시 동안. 그게 기소유예야. 그 할 때 형법 51조를 참작해서 하라 이겁니다. 그 51조가 여기 나와 있어. 기소유예 나와 있지?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혐의 사실이 인정됩니다. 인정돼요. 즉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도 구비됐습니다. 그럼 기소하면 되는데 검사가 51조를 참작해서 굳이 소출을 안 합니다. 그 51조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지?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뭐 피해자 관계, 동기, 수단, 결과, 범행의 정황 이런 것이 이제 형법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참작해서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잠시 미룬다. 생각을 해보세요. 빵 하나 훔쳤습니다. 마트 가서 빵 하나 훔쳤습니다. 한 1, 2천 원 합니다. 근데 그게 절도죄의 혐의 인정되잖아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다 갖췄잖아요. 그럼 기소하면 되는데 그 1,000원짜리 훔쳤다고 해서 기소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소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할지 말지를 하겠다. 그래서 기소를 잠시 미루는 거 기소유예입니다. 공소보류도 있습니다. 공소보류 할 때도 역시 형법 51조를 참작해서 공소제기 보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공소보류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하면 소추가 안 됩니다. 숫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돼요. 2년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서 말하는 국가보안법 얘기지,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간첩. 간첩 혐의를 받는 자. 그다음, 자, 피의자가 만약에 소재 불명이 되었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잠시 기소를 중지합니다. 중지한다. 스탑하는 거죠. 잠정적 중지라는 점에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협의의 불기소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인도 소재 불명이 되었을 때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잠시 기소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타관 송치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다른 기관에 사건을 보낸다는 거야. 그쵸? 검사는 그 사건이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 사건을 그 다른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거죠. 그쵸? 이런 내용입니다. 의무적이네요. 그 외에도 뭐 군검찰, 소년부 또 나와 있고 가정법원 나와 있고 뭐 등등입니다. 이런 것은 눈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 안 됐죠?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됐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더 기출이 많이 됐습니다. 앞에 뭐 각하라든지 그치? 공소권 없음 그런 것보다는 이게 더 출제가 잘 됩니다. 자, 통지입니다. 첫 번째, 고소고발인에 대한 통지입니다. 자, 검사가 고소고발한 에 의해서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그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빨간색으로 3개월 동그라미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지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3개월 숫자 알아두시고 그 밑에 7일 나와 있죠? 7일. 7일 숫자 비교하시고 숫자 나왔다 하면 쌍불 켜고 암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색깔, 색깔, 색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 가보면 검사는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소 취소한다. 이게 뭐죠? 옆 페이지잖아. 앞 페이지잖아. 앞 페이지. 타관 성취야. 타관 성취를 한다. 한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서면으로 누구에게? 고소 고발인에게 그 취지가 뭐야? 결과지, 결과.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의무적이죠. 별표 3개짜리입니다. 전부 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공소제기, 그 다음에 공소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죠. 공소 취소, 타관 성취, 7일, 서면입니다. 서면으로 고소 또는 고발인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인입니다. 의무적이죠. 둘 다 의무적이야. 하여야 한다. 옛날 기출 나왔는데 한 10여 년 전에 기출 한번 되었는데 고소인에게는 의무적이고 고발인에게는 의무적이다 하면 틀려. 둘 다 의무적이야. 둘 다 의무적. 됐죠? 그 다음에 자, 밑에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 청구가 있을 때는, 그치? 청구가 있을 때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유죠, 이유. 여기서는 이유야, 이유. 이유는 청구가 있을 때. 청구가 없으면 굳이 이유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청구가 있을 때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즉 청구가 없을 때는 여기 결과만, 청구가 없을 때는 결과만 통지해 주면 됩니다. 결과만. 근데 청구가 있으면 이유 설명해 줘야 되고요. 청구가 없으면 취지, 결과만 통지해 주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의무적이다. 이유 설명하는 것도 의무적이고, 요 이유 설명은 뭐다? 필요적은 아니다. 그쵸? 필요적은 아니다. 왜? 청구가 있을 때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조심하시고요. 청구가 있을 때만. 청구가 없다면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다. 그때는 그 취지만 통지해주면 됩니다. 출제 잘 돼요. 잘 되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고소인 고발인 봤죠? 지금은 이제 피의자 피해자를 볼 거예요. 피의자 피해자. 자, 불기소라든지 256조가 뭐라 그랬어요? 타관 성취 처분했을 때는 피의자에게 즉시입니다. 즉시 통지해줘라. 의무적이죠. 저는 편해요. 저는 그냥 읽고 밑줄만 그잖아요. 저는 수험생이 아니라서 암기할 사람이 아니거든. 저는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이 마음이 복잡하지. 여러분은 다 외워야 되잖아요. 자, 앞글자 따요. 앞글자. 앞글자를 어떻게 따지? 타. 즉시. 불타는 즉시 통지하라. 불에 타기 때문에. 아시겠죠? 불에 타기 때문에 즉시 통지해야 돼. 불에 타는데 즉시 안 한다? 그러면 너만 손해지. 그렇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2016년도 승진시험에 나왔어요. 승진시험에. 여기 지금 피의자가 피해자 나왔지? 피해자지? 여기서 피해자 하면 틀려. 피해자가 아니고 피의자에게만 통지해줍니다. 불타는 피의자지. 피해자 하면 틀려.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불타는 즉시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7일 하면 또 틀려. 우연히 7일이었죠? 여기. 앞에는 다 7일이었습니다. 7일이었는데 여기는 즉시다.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분명히 불기소 할 때, 불기소 나오지, 불기소. 불기소라고 하는 것은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을 말하냐, 요 만을 말하냐의 문제인데, 판례는 아니라는 거야. 요 만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피의자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 다음. 자, 검사입니다. 검사. 검사는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신청이 있을 때는, 그치? 당해 사건에 가로 열고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입니다. 신속입니다. 신속이야. 이것을 또 7일 하면 틀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뭐라 그랬어요?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 장소, 재판 결과, 그 다음 구속 석방 등 구금에 관련된 사실인데 여기 없죠? 재판 진행 경과는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재판 진행 경과는 진행 경과는데 뭐 진행 경과는 네가 재판에 나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재판에 나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굳이 검사가 니한테 또 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통지할 필요가 없다. 기출입니다. 기출. 2009년도 경찰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빠진다. 그런 내용이고, 누가 통지해 줍니까? 검사입니다. 검사가 통지해 주는 것이다. 기출 여러 번 됐는데 이것을 법원이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렇지? 당연한 건데 말을 바꾼다니까요. 국가직 구급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법원직에도 나왔고, 그리고 또 신청이야.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는 거지. 그렇죠? 이것을 직권 또는 신청 그러면 틀려요. 직권은 없다. 그렇지? 직권은 없다. 자, 됐죠? 조심하시고. 자, 제가 반복 안 해도 되겠죠?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쭉 보시고, 막판까지 계속 돌리시면 돼요. 막판 가서 그 진도가 잘 안 나가면 그 속도 2배속으로 해가지고 빨리 돌리시고 계속 보시면 돼요. 괜히 쓸데없는 요약집 보지 마시고. 왜 요약집 찾는지 난 모르겠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환부 갑니다. 환부 앞에서 배운 적 있죠? 불기 처분할 때 검사는 압수물을 원래 점유자에게 필요적 환부입니다. 그렇죠? 설령 이 친구가 포기했다 할지라도 공권 내라서 포기 안 된다 그랬지? 소멸되지 않는다. 앞에서 배웠고, 이것도 배웠죠. 자, 누구의 물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기소 승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의 물건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고유속이 안 되죠. 그때는 압수도 안 되고 돌려줘야 된다. 이게입니다. 그렇죠? 다 했어요. 앞에서. 그 다음에 뭐 규칙 나와 있는데 이건 참고로 봐두시고. 여기까지 합니다.